나도 모르게 휘말릴 수 있는 생활 속 분쟁부터 세계 재판까지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이인철의 모의법정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정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부부의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진 좀 봐요. 결혼식 사진 나왔어요. 아유, 며느리도 이쁘고 우리 결혼 잘 시킨 것 같죠? 우리 아들이 이쁜 며느리도 얻었으니 이제 걱정 없겠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이야 잘 치른다지만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아휴, 얘네 신혼집 구하는데 돈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둘이 돈 버는데 뭐 전세 얻었잖아. 둘이 벌어 모으다 보면 언젠가 집도 사겠지. 성인인데 알아서 하라고 해. 요즘 아파트 값이 애들이 돈 벌어서 살 수 있어야 말이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들 기도 펴줄 겸 이 집 팔아서 그 남은 돈으로 애들 집 사주는데 보태줍시다. 네? 아이고.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이 집 팔아서 도와주자고? 당신 정말 왜 이래? 내 친구들도 우리 나이 때 되면 집 팔아서 다 애들 아들 딸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런데요.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그 정도 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허허, 이 집 팔면 어디서 살라고? 우리 노후 생각은 안 해? 이 사람이?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시작된 갈등. 저 사람. 여보.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아내의 노후가 걱정인 남편.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아내.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데요. 여보. 우린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거 팔아서 남은 돈으로 우리 애들 집 사는데 도와줍시다. 나 죽을 때 합시다. 나 죽을 때. 당신 그러다 애들이 돈만 받고 나 몰라라 하면 그때 어떡할 건데?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응? 아니, 도와주면 나도 좋지만. 자식들을 위한 재산 증여로 인해 갈등에 휩싸인 부부. 과연 이들을 위한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들은 것처럼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맞아요. 재산 증여와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한테 재산을 주자니 노후가 걱정되시고 또 안 주자니 또 미안하고 그래서 요즘 등장한 것이 바로 효도 계약서입니다. 효도 계약서요? 네. 계약서. 자, 이거는 이제 부담보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를 하실 때 일정한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도를 전제로 해서 증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효도 계약서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어머,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니 또 뭐예요?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어요? 시청자분들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성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A4 용지에다가 효도 계약서라고 쓰시고 네, 어머.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증여하는 재산을 쓰시면 됩니다. 무슨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한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는다. 아니면 뭐 임대 수익 월세를 받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효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주 1회 이상 방문한다. 아니면 뭐 식사를 같이 한다. 용돈을 뭐 드린다. 이렇게 구체적인 효도 내역을 적으시고 마지막이 더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효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한다. 이렇게 쓰시고 도장을 찍으시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머. 성인인데 알아서 이런 해야겠어요. 효도 계약서 정말 처음 보네요.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네. 아니,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는 게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좀.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혹시 이렇게 그 재산을 받고 불효를 해도 이 부모님이 배신감에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불효소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패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이미 증여한 재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를 이전하면은 나중에 혹시 불효를 해도 그걸 반환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부모님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종로구의 한 재력가분이 20억 상당의 주택을 양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증여를 하셨는데 효도계약서를 쓰고 이제 주셨는데 이 아들이 재산을 받자마자 완전히 그냥 돌변한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니까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마음대로 해보시지. 이렇게 이제 막말을 해가지고 아드님이 부모님이 왜 이제 그러셨을까요?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소송에서는 효도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효도계약서가 있으면은 나중에 혹시 불효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막말하지 효도까지 말아야지.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서글프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라고 했는데 그럴 리 있는 아들들이 그러니까요. 있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네. 있었는데 네. 상담을 직접 해보시는 입장에서 효도계약서 문제 좀 복잡한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뭐 얼마 전에 어떤 그 어르신 그 할머니 분이 찾아오셨는데 아들이 명문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나 몰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반지하에서 아주 씁쓸하게 이제 그 홀로 살고 계시는데 효도계약서가 이게 꼭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눈에 보여야지만 이 효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쓴 자식이랑 아는 자식이 다릅니다. 말로만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을 남기시고요. 그다음에 서면을 작성할 때 이제 제 핑계를 대세요. 이인철 변호사가 작성하는 게 좋다더라. 제 핑계를 대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단히 녹음이라든지 메모라도 증거가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유. 이인철 변호사님 핑계 네, 확실하게 되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조금 씁쓸하기도 네. 하지만 또 알아두면 언젠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효도 계약서 관련해서 이인철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